산산한 거리를 할머니 한 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젊은 남성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날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이 할머니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요. 대체 이 남성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이 말이죠. 지난 5월에 있었던 겁니다. 제보자는 이미 반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박 변호사님. 자, 5월 13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동대문, 서대문 쪽이에요. 동대문 쪽인데 어머니가 평상시에도 자주 가던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80대 어머니가 친구 집에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자주 가는 길인데 그리고 또 익숙하고 안전한 길인데 예상치 못한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이렇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결국은 이 폭행으로 인해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보자 어머니가 불안 증세를 느끼면서 이제는 외출도 좀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저가.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제보자분의 어머니이자 이 피해자 80대 노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앞에서 남자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갑자기 막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한참 놀래갖고 이건 저 묻지마 범죄구나. 순간적으로 그게 떠오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가 사람들이 몇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뛰니까 쫓아오더니 이제 맞은편에가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글로 가서 또 그 아줌마를 또 막 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떨려가지고 전화를 또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내가 신고 좀 해달라고 해서 발발 떨면서 막. 이 80대 어르신을 때리고 또 건너가서 또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80대 어르신이 이제 주장에 따르게 되면 혼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천천히 걸어오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갑자기 맞고 황당하니까 아픈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대로 계속 때리려고 하니까 이 피해자께서는 사람 많은 곳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쫓아오다가 방향을 틀더니 또 30대 여성을 또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압을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봤더니 이 범인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어떤 남성의 뒤통수를 때린 뒤에 도주하다 하면서 오다가 저렇게 즉 범행을 두 건을 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는 3명이 되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그 CCTV 그 장면 전에 한 남성을 때리고 또 도주하던 길에 80대 어르신과 30대 여성을 때렸다. 그러면 피해자는 도합 3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남성과 피해자, 30대 여성까지 도합 3명 맞습니다. 이 피해자를 제외한 2사람, 다른 큰 부상은 없었는데 문제는 주먹으로 코를 맞은 이 피해자 어머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겉보기에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코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그 부상 상태가 심각했대요. 그런데 수술을 받으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했고 80대 고령인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위험한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무사히 수술이 끝나긴 했지만 수술 이후에도 고통이 이어졌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습에서도 봤지만 정말 상태가 심하잖아요. 마취해서 깨어났는데도 피를 연거푸 토했고 아들인 제보자가 맨손으로 이 피를 다 받아냈다고 합니다. 또 수술 이후에 인지 능력도 예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올해 2번째 이 제보자와 가해 남성의 아버지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치료비는 제가 전에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위자료는 잘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 사실은 없어요. 국가에서도 컨트롤 못하고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단 한 번의 가격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제 아들이 누굴 때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때려서 죽이고 이럴 정도의 아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처음으로 이렇게 폭행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올해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통제가 안 된다면서요. 아니, 제가 제 아들 잘못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과는 충분히 했다고 해요. 저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양 변호사님,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80대 고령이고 저런 꼴을 당했다. 그런데 그 가해자의 부모와 저런 통화를 했다? 저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봐도 진심 어린 사과로는 도저히 느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합의를 얘기를 해도 그냥 뭐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라면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건 내가 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 심지어 뭐 국가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성인인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고 중간에 들으셨지만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올해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폭행이었다는 거고 이건 제보자분이 경찰에서 확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가해자 부친이라는 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날 폭행을 저지른 당일날 강제 입원을 당했거든요. 예. 근데 저 아버님이 또 일주일도 안 돼서 퇴원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퇴원한 당일날 지하철에서 또 다른 70대의 얼굴을 또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확인된 것만 피해자가 5명이에요. 아니, 나도 컨트롤 못한다고 하면서 그날 또 퇴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자,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또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포함해 3명을 폭행한 사건과 지하철 폭행건까지 합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3건의 폭행 사건, 또 병원에서 퇴원한 날에 저지른 폭행 모두 합쳐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정신적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양극성 장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작 자체가 어릴 때부터 됐는데 한 20년 지난 지금까지 정신적 치료를 받다가 2025년부터 그게 좀 악화돼가지고 증상이 심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향후 자신은 재범의 우려가 없고 주치의가 역시 상태가 잘 됐기 때문에 선처해달라고 하면서 피해금에 좀 많이 모자라는 수술비에 모자라는 걸 금액을 공탁금으로 넣은 상황입니다. 자, 본인이 그러니까 변호인의 얘기겠죠. 향후 재범 우려는 없고 주치의 역시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소견을 밝혔다. 재범 우려가 없기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게요. 저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 제보자가 제보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재판 결과까지 너무 이상하게 제보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11일 날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신질환 전력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또 무차별 폭행이라고도 판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심신미약은 자기가 폭행한다는 것조차 모른다라는 거였는데 그럼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고의로 저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까지 인정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또 정신질환을 알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형을 해줬다라는 게 이제 제보자의 주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보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아, 정말 박 변호사님. 예.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에서는 참 이걸 어떻게 참 그럼에도 이게 공탁을 합의로 볼 수는 없거든요. 저 정도는 좀 합의가 좀 됐을 때 뭐 집행유예 되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수술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이제 공탁이 됐다고 그걸 법원에서는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유예를 한 것 같은데 그 차라리 심신미약이라 하면 그 감경을 하는 게 맞지. 유죄를 인정하면서 저걸 또 집행유예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재범 우려가 없을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